엄마는 저를 모르시지만 30년 전 죽은 동생은 매일 찾으십니다. 요양원 창가에 앉아 계신 어머니, 흰 머리, 멍한 눈빛. 제가 손을 잡아도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30년 전 7살에 떠난 제 동생 이름입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94년 8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작은 빌라.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7살 민수가 만화를 보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이정순 씨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6살의 이정순 씨는 세 남매의 어머니였습니다. 민수야, 밥 먹자. 형이랑 누나 깨워. 네. 민수가 형 방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아, 일어나. 수호가 잠결에 대답했습니다. 응, 알았어. 22살 대학생 수호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긁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정순 씨가 밥그릇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수호야, 빨리 앉아. 밥 식겠다. 네, 엄마. 수호가 자리에 앉아 민수가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형아, 오늘 놀아줘. 민수가 기대에 찬 눈으로 형을 올려다봤습니다. 수호가 밥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 민수야.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형아는 맨날 약속만 있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정순 씨가 민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야, 형아도 바쁘시단다. 싫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18살 미란이 방에서 나오며 하품했습니다. 엄마, 나도 밥 먹어요. 그래, 앉아라. 가족들이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민수만 계속 형을 쳐다봤습니다. 수호는 밥을 먹으면서도 시계를 힐끗거렸습니다. 오후 2시 약속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수호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민수가 방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형아, 나도 데려가줘. 수호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다음에 꼭 놀아줄게. 약속? 진짜?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진짜. 다음 주에. 약속이야? 약속? 수호가 민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미란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누나가 놀아줄게. 응. 민수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형이 좋았습니다. 민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종이를 꺼냈습니다. 형에게 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형아에게. 서툰 글씨였지만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형아, 나 형이 제일 좋아. 편지를 다 쓰지 못하고 침대 밑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마저 쓰려고 했습니다. 정순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누구도 그게 마지막 아침일 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수호는 방에서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 10분. 서둘러야 했습니다. 거실로 나오는데 민수가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형아, 나도 같이 가. 수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민수야. 형 친구들이랑 만나는 거야. 민수의 얼굴이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나도 가고 싶은데. 다음에. 약속했잖아. 수호가 현관문을 열려는데 정순 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수호야, 잠깐만. 수호가 시계를 힐끗 봤습니다. 네, 엄마. 정순 씨가 지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우유 좀 사다 줄래? 민수 먹을 거 떨어졌어. 수호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지금 가면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녀올게요. 수호가 지갑을 받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재훈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야, 수호야. 너 어디야? 우리 벌써 나왔는데. 친구들이 이미 출발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수호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편의점 다녀오면 최소 15분은 걸렸습니다. 정순 씨가 수호의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바쁘면 괜찮아. 엄마가 나중에 갈게. 민수가 형 옆에서 말했습니다. 형아, 내가 갈까? 수호가 민수를 봤습니다. 7살이면 혼자 심부름 갈 수 있는 나이라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편의점까지는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됐습니다. 민수야, 혼자 갈 수 있어?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나 이제 다 컸어.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형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순 씨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민수 보내지 말고. 하지만 수호는 이미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호야, 빨리 와. 민수야, 내가 다녀와. 횡단보도 조심하고. 수호가 민수 손에 10,000원을 쥐어줬습니다. 민수가 돈을 꼭 쥐었습니다. 형, 뭐 사올까? 우유 2개. 알았지? 응. 정순 씨가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같이. 하지만 민수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 잘할 수 있어. 횡단보도에서 좌우 꼭 보고. 정순 씨가 뒤늦게 소리쳤습니다. 알았어. 형, 금방 올게. 민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수호도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엄마, 저도 다녀올게요. 정순 씨는 불안한 마음에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수가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뒷모습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금방 올 거야. 수호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버스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집 앞 거리가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버스 탔어. 10분 안에 도착할게.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수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실망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주엔 꼭 놀아줘야지. 수호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버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집 앞 편의점 근처였습니다. 수호는 무심코 창밖을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몸이 횡단보도를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초록불이었습니다. 민수가 신나서 뛰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왼쪽에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였습니다. 수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야. 수호가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버스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가 거리에 울렸습니다. 작은 몸이 공중으로 튕겨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수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수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기사가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수호가 버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가방도 버스에 두고 내렸습니다. 횡단보도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수호가 사람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민수가 도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10,000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수호가 민수를 안아 올렸습니다. 정신 차려. 형이야. 하지만 민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호의 손이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수호는 민수를 꼭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형이 미안해.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 씨는 거실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25분. 민수가 나간 지 15분이 지났습니다. 조금 늦네. 편의점에서 뭐 고르는 중인가.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미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민수가 사고 났어. 정순 씨의 손에서 접시가 떨어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정순 씨는 맨발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막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정순 씨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수호가 민수를 안고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정순 씨가 민수를 안으려 했지만 구급대원들이 말렸습니다. 들것에 민수를 눕혔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수호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묻은 피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정순 씨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미란이 수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빠 가야 해. 병원 가야 해. 수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민수의 피가 묻은 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10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1994년 8월 장례식장. 7살 민수를 위한 작은 관이 흰 국화로 둘러싸여 놓여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관 앞에 앉아 있었고 미라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조문을 오며 정순 씨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순 씨는 관 앞에 멍하니 앉아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으로 모든 감정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수호는 관 옆에 무릎 꿇고 사고 이후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수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이 미안해. 형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호가 관을 부여잡고 고개를 숙이며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보냈어요. 제가 죽인 겁니다. 미란이 오빠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잘못 아니야. 하지만 수호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자신을 탓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죽인 거야.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이 심부름 보냈다더라. 친구 만나러 가려고 급하게. 참 안 됐어. 형은 평생 죄책감 안고 살겠네. 수호는 그 말들을 다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호를 바라봤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었습니다. 갑자기 정순 씨가 일어나 수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수호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정순 씨의 손이 움직여 수호의 뺨을 쳤습니다. 수호의 고개가 돌아가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봤어야지. 정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같이 가줬어야지. 왜, 왜? 수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가 주저앉아 수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수호야.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정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고 관 속의 민수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관이 연구차에 실려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순 씨는 마지막까지 관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미란과 친척들이 붙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관이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 정순 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비명도 나오지 않은 채 그저 입만 벌린 채로 울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벽에 기댄 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 너무나 평범한 하늘이었고 민수가 떠난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블록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책상 위에 크레파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순 씨가 민수 방에 들어가 이불을 끌어안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수호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형 금방 올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형이 미안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정순 씨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민수 방에만 있었습니다. 수호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방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일주일 후 수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순 씨가 민수 사진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밥 드세요. 정순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호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나가 있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수호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민수만 찾았습니다. 수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잃은 슬픔, 그리고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슬픔. 수호는 두 가지 슬픔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가 민수방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1994년 8월 16일. 그 아래 한 줄을 썼습니다. 민수야, 오늘 내가 떠난 지 1일째. 눈물이 공책 위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어. 정순 씨는 매일 민수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호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4년 11월. 30년이 지났습니다. 52세가 된 수호가 요양원 복도를 걸으며 머리에 섞인 흰머리와 얼굴에 깊이 패인 주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푸른 하늘요양원 302호. 어머니의 병실이었습니다. 수호가 문을 열자 정순 씨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76살. 흰 머리와 주름진 얼굴, 그리고 초점 없는 눈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수호가 다가갔지만 정순 씨는 반응이 없었고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호예요. 수호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았지만 정순 씨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고 수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수호는 익숙한 반응에 의자를 가져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아요. 하늘도 맑고. 수호가 창밖을 가리켰지만 정순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호가 어머니 손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간호사님이 잘 드셨대요.
정순 씨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고 수호의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30년째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호를 보지도 않았고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건 5년 전이었고 처음엔 건망증 정도였지만 빠르게 악화되어 이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수호의 얼굴도 수호의 이름도 수호가 큰아들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순 씨가 갑자기 복도 쪽을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야? 정순 씨가 허공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민수, 왔니? 수호가 복도를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복도. 정순 씨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이리 와. 수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없는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죽은 아들을 보고 있었고 살아있는 아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수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엄마에게 그날은 아직도 오늘이었습니다. 수호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기대 섰습니다. 30년 동안 수호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용서받기는커녕 기억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2024년 5월, 수호가 요양원 어머니 방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간호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님 방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호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간호사가 침대 밑을 정리하다 말했습니다. 여기 뭐가 있네요? 침대 밑에서 무거운 상자를 끌어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였습니다. 이거 뭐예요? 수호가 다가왔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일기장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이네요. 간호사가 세어봤습니다. 27권이에요. 수호는 일기장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4년 8월 16일. 수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야, 오늘 내가 떠난 지 1일째. 수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어. 수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4년 8월 17일. 민수야, 오늘도 우리 아들 보고 싶어. 형이랑 누나가 너무 슬퍼해. 근데 엄마는 민수가 더 보고 싶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호는 계속 읽었습니다. 1994년 8월 20일. 민수야, 오늘 장례식 치렀어. 작은 관에 민수가 들어갔어. 엄마 가슴이 찢어져. 1994년 9월 1일. 민수야, 오늘 민수 생일이었지. 케이크 샀어. 같이 먹자. 1995년 1월 10일. 민수야, 형이 학교 갔어. 근데 얼굴이 안 좋아. 민수 때문에 많이 힘들어 보여. 엄마는 형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00년 3월 20일. 민수야, 형이 결혼했어. 예쁜 새댁 데려왔어. 근데 형 얼굴이 기억 안 나. 수호는 다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04년 5월 15일. 민수야, 형한테 아들 태어났대. 준설에. 민수 조카야. 엄마가 안아봤는데 무거워. 2010년 9월 1일. 민수야, 오늘 민수 23번째 생일. 케이크 샀어. 근데 민수는 7살이지? 수호는 더 최근 일기를 펼쳤습니다. 2015년 3월 5일. 민수야, 의사 선생님이 치매래. 근데 괜찮아. 민수만 기억하면 돼. 다른 건 다 잊어도 민수만은 안 잊을 거야. 2019년 5월 20일. 민수야, 엄마 이제 많이 아파. 근데 민수는 여전히 보여.
웃고 있는 민수 얼굴. 엄마한테 손 흔들고 있네. 수호는 가장 최근 일기를 펼쳤습니다. 2021년 9월 10일. 민수야, 오늘 누가 왔었어? 엄마 보고 어머니래.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민수랑 비슷하게 생겼더라. 수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024년 1월 1일. 민수야 보고 싶어. 민수야 어디 있어? 민수야 보고 싶어. 최근 3년 일기는 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수호는 마지막 일기를 펼쳤습니다. 2024년 5월 1일. 며칠 전 날짜였습니다.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오늘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어. 일기장 사이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수호는 그 10,000원을 집어들었습니다. 30년 전 민수에게 준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수호는 일기장을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호는 혼자 일기장을 안고 울었습니다. 제가 다 제 잘못이에요. 30년 동안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민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수호는 일기장을 한 권 한 권 읽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마지막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여기 있는데. 수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상자 밑을 보니 낡은 사진첩도 있었습니다. 수호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내일 미란과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수호는 일기장과 사진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방을 돌아봤습니다. 정순 씨가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수호는 고개를 숙이고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2024년 5월 말. 수호의 집. 미란이 오빠 집에 왔습니다. 오빠, 일기장 가져왔어요? 응, 여기 있어. 수호가 가방에서 일기장들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미란이 일기장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형이랑 누나가 너무 보고 싶대.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란아, 사진첩도 있어. 수호가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두 남매는 함께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수호, 미란, 민수가 함께 찍은 사진. 미란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오빠, 이거. 민수 얼굴 부분에 지문이 선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다른 가족 사진. 민수 얼굴에만 지문 자국이 있었습니다. 수호와 미란 얼굴엔 지문이 없었습니다.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모든 사진이 같았습니다. 민수 얼굴에만 지문 자국. 엄마가 매일 만지신 거야. 수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란이 사진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30년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민수가 웃고 있는 사진, 민수가 케이크 앞에 앉은 사진, 민수가 형과 누나 손을 잡은 사진, 모든 사진에 민수 얼굴만 달아 있었습니다. 미란이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수호가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계속 민수만 보고 있었구나. 수호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오빠 잘못 아니에요. 미란이 오빠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엄마는 오빠를 사랑하셨어요. 미란의 말을 끊고 수호가 말합니다. 단지 민수를 더 사랑하신 거지. 미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남매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진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수호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민수의 서툰 글씨였습니다. 형아에게. 형아, 나 형이 제일 좋아.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미완성 편지였습니다. 민수가 마저 쓰지 못한 편지. 수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미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수호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기장과 사진첩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민수만 바라보고 계셨어. 나는 엄마 아들이 아니었나 봐. 아내가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알아. 근데 가슴이 아파. 수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남편 등을 토닥였습니다. 2024년 7월 요양원. 수호가 어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정순 씨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정순 씨가 눈을 떴습니다. 수호를 봤습니다.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야? 정순 씨가 손을 뻗었습니다. 수호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수호예요. 민수야? 우리 민수야? 정순 씨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어머니의 미소였습니다. 엄마 알아보겠니? 수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수야 어디 갔었니? 정순 씨가 수호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호가 손을 뒤로 뺐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 아니에요. 수호예요. 큰아들. 정순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수호를 외면했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순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호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기대섰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수호가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정순 씨가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정순 씨가 수호를 봤습니다. 또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호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를 봤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행복한 얼굴. 수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예요. 정순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민수. 일어나 수호를 안으려 했습니다. 수호가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민수야 어디 갔었니? 엄마 많이 기다렸어. 미안해요, 엄마. 정순 씨가 수호 얼굴을 만졌습니다. 어쩜 이렇게 컸니? 많이 컸네. 손끝이 수호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생겼어. 수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민수야. 정순 씨가 수호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수호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엄마. 저도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 씨가 행복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우리 민수 밥 먹었니? 네, 먹었어요. 학교는 잘 다니고? 네, 잘 다녀요. 수호는 어머니가 원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정순 씨가 계속 웃었습니다. 우리 민수 착하네. 수호는 어머니 미소를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수호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갈게요. 벌써? 좀 더 있다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또 와. 약속이야. 네, 약속할게요. 수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수호는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나는 수호인데, 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괜찮으세요? 수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범벅된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혼자 울었습니다. 엄마, 저는 수호예요. 큰아들. 하지만 어머니는 수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민수만 기억했습니다. 수호는 그날부터 민수가 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수호는 매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민수가 되어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밤 수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응. 수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수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나를 민수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행복해 하시더라고. 내가 민수라고 하니까. 아내가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는 누구야? 수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수호예요. 엄마의 큰아들. 근데 엄마는 나를 모르시잖아. 엄마가 아프신 거예요. 알아. 근데 가슴이 아파. 수호는 아내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수호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거실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민수와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야, 형이 미안해. 혼잣말이었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그만 마셔요. 미안해. 조금만 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내가 술잔을 빼앗았습니다. 엄마가 날 용서했대. 일기장에 그렇게 써 있었어. 그럼 됐잖아요. 근데 나는 나를 용서 못했어. 수호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민수 사고 이후 엄마가 30년을 고통받았잖아. 다 내 잘못이야. 아내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아니야. 난. 수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새벽, 수호가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민수 묘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야, 형이 미안해. 묘비를 만졌습니다. 엄마 곁에 있어줘. 형은 못해줬어. 수호는 묘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30년을 아파하셨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해가 떠올랐습니다. 수호는 묘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차로 돌아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수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수호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요양원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2024년 11월 초, 수호가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뛰어서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정순 씨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보호자님, 병원으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요? 네, 빨리요. 구급차를 불렸습니다. 정순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수호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아, 빨리 와. 엄마가. 아내와 아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1시간 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수호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무거운 톤으로 말했습니다. 길어야 며칠입니다. 수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수호의 아내가 미란을 안아주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가족들이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정순 씨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미란이 엄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미란이에요.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 씨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의식이 불분명했습니다. 수호가 반대편에서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정순 씨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민수야.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어디 있어? 수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엄마. 민수 여기 있어요. 수호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순 씨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아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저도요, 엄마. 저도 보고 싶었어요. 수호가 어머니 손을 이마에 댔습니다. 미란도 눈물을 흘리며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침대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22살 대학생 준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순 씨는 눈을 뜨지 못했지만 입가에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곧 갈게. 수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조금만 더 곁에 있어 주세요. 하지만 정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가족들은 교대로 정순 씨 곁을 지켰습니다. 미란과 수호의 아내가 먼저 보조 침대에서 눈을 붙였습니다. 수호와 준서가 정순 씨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괜찮으시겠죠? 수호는 아들을 보며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응, 할머니 곧 나아지실 거야. 하지만 수호 자신도 믿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준서가 할머니 손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할머니, 빨리 일어나세요. 정순 씨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수호가 의자에 앉아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수호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작게 속삭였습니다. 심전도 기계 소리만 병실에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어머니 손에 입맞춤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미란이 잠에서 깨어 오빠 옆에 왔습니다. 오빠, 좀 쉬어요. 제가 볼게요. 수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을게. 미란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하셨어요. 두 남매는 그렇게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날이 될 거라는 걸. 새벽 5시쯤 수호는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보조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심전도 기계만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갑자기 정순 씨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흰 천장, 형광등 불빛, 정순 씨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초점이 있었습니다.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수호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졸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가 수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흐릿했던 눈이 맑아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아니라 수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수호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수호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순 씨가 수호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수호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큰아들. 수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보이세요? 정순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호야. 어머니. 수호가 침대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순 씨가 떨리는 손을 들어 수호 얼굴을 만졌습니다. 많이 컸네. 손끝이 수호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만에 수호에게 닿은 어머니의 손길. 수호야 많이 힘들었지? 정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말을 잇지 못하고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때문에 제가 민수를. 정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순 씨가 수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호 잘못 아니야. 수호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제가요. 제가 민수를 혼자 보냈잖아요. 제가. 정순 씨가 수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알아. 다 알아. 목소리가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너도 많이 아팠지. 수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붙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정순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수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미안해요. 정순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못 본 척한 게 미안해. 수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정순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약했어. 민수만 보고 싶어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근데 수호야. 엄마는 우리 아들도 사랑했어. 수호가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엄마. 정순 씨가 수호 등을 토닥였습니다. 약한 손길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손길. 수호는 통곡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란이 잠에서 깨어 상황을 봤습니다. 엄마. 미란이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정순 씨가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란아. 우리 딸. 엄마. 저예요. 미란이요. 미란도 엄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내와 아들도 깨어나 침대 주위로 모였습니다. 정순 씨가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다 왔네. 준서가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준서예요. 정순 씨가 손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생겼네. 가족들이 모두 정순 씨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 씨가 수호를 다시 봤습니다. 수호야. 네, 엄마. 엄마가 이제 민수 만나러 간다. 수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가시면 안 돼요. 정순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민수 보고 싶어. 수호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가 수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행복해라. 수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엄마. 정순 씨가 미란도 봤습니다. 미란아. 너도. 네, 엄마. 행복할게요. 정순 씨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형. 잘 부탁해. 수호가 어머니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네. 제가 형이에요. 제가. 정순 씨가 마지막 힘을 다해 수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사랑한다.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정순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평평한 선, 수호가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미란도 엄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수호의 아내가 남편과 동서를 끌어안았습니다. 준서는 할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2024년 11월 6일 오전 5시 43분. 정순 씨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30년 만에 처음으로 수호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수호는 어머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따뜻했던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수호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정순 씨는 민수에게로 갔습니다. 수호는 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30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 수호를 놓아주셨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말, 장례를 치른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공동묘지, 하늘은 맑았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수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내렸습니다. 손에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묘지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익숙한 길. 수호는 이 길을 30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민수만 있던 자리에 이제 어머니도 함께 계셨습니다. 합장묘. 새로 세운 묘비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정순 1948-2024. 사랑하는 아들 김민수 1987-1994. 수호가 묘비 앞에 섰습니다. 미란이 옆에 섰습니다. 아내와 아들도 나란히 섰습니다. 네 사람은 묘 앞에서 묵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날렸습니다. 수호가 무릎을 굽혀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돌. 엄마. 수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둘이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 않겠지. 미란도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며느리가 국화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수 잘 만나셨죠? 준서가 손으로 꽃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수호가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어린 민수가 자신의 손을 잡고 걷던 날. 형, 금방 올게. 민수의 밝은 목소리, 작은 손에 10,000원을 쥐고 뛰어나가던 모습. 수호는 그때의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 자랑스러워하던 표정. 형, 나 이제 다 컸어. 수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미소. 그래, 넌 형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지. 형은 그걸 몰랐어. 미안해, 민수야. 수호가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미란이 오빠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가 남편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서가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수호가 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준서가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호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가요. 그래, 가자. 수호가 아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미란과 아내가 뒤따랐습니다. 묘지를 벗어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 수호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준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랑 작은 아버지는 지금 행복하시겠죠? 수호가 백미러로 아들을 봤습니다. 그럼 둘이 함께 있으니까 행복하실 거야.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묘지가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수호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호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024년 11월 5일. 임종 전날 새벽에 쓴 글이었습니다.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오늘 우리 아들 만나러 간다. 형이랑 누나 잘 부탁해. 수호야, 너는 행복해라.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수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수호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민수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사진첩에서 발견했던 그 편지. 형아에게. 형아, 나 형이 제일 좋아. 수호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엄마도.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수호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어머니와 민수가 함께 저 달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온한 미소. 30년 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인생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느린 밤 인생입니다.